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특집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띈 것이기에 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이 기사를 보내고 있고, 또 중국이 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로 불리면서 엄청난 패권 경쟁을 펼쳐오는 그 와중에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유고시에는 권력 승계 2위고요. 그런 분이 1997년 그 당시에도 이제 하원의장이었었는데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에 이어서 25년 만에 최고 인사로서 대만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중국이 미리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를 일축하고 대만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제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고, 이번 8월에는 사실 여름 휴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의원 외교를 펼치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원 외교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네. 여기에 우리 앤디 킴 하원의원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5년 만에 최고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을 놓고 중국은 물론이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방파를 떠나서 좀 상당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국이 어찌 보면은 미국에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도전하고 있는데 그에 이제 맞받아치는 그런 성격의 방문 아니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은 것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인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는 같이 부상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떠오르는 것을 좀 묵인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세계화 전략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긴 하되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서로 양쪽이 윈윈하는 전략을 좀 쓰는 편이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날 이제 서서히 지금은 라이벌이 아니라 거의 적성국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겠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차피 야심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그런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잘 아시는 대로 짱점인 또 후진타오 이때까지는 10년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후계 구도가 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집권할 그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총통으로 지금 이제 황제처럼 군림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중국 내부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발하는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일단 억압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호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중국의 지도자를 어떻게 바꿔라 말라 하는 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대1로라고 해서 팽창 정책을 펴는데요. 미국을 추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이란 이런 데에 엄청난 1,000억 달러 투자하고 에너지를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곳곳에 가서 모두 그 에너지원, 즉 뭐 석유자원 같은 것을 독점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중국은 더 이상 뭐 이 협력 파트너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라이벌도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막아야 하는 적성국처럼 네. 그건 이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네. 미국으로서도 결국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시절에는 오히려 중국은 몰아쳤지만은 러시아하고는 손잡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제 바이든 시대에 들어왔고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의 그 심기를 건드린 이런 상황이 오고 중국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있는 미국과 그쪽에 편에 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쪽에 뭐 노골적으로 이제 같이 노선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푸틴의 그런 도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중국 견제, 또 이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경시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경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부랴부랴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이고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약간 그 입장은 다르지만은 이번에 이제 대만까지 방문을 해서 동시 대처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 러시아, 중국이 동시에 도전해 오더라도 미국은 충분히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우방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적성국들, 그러니까 적의 뭐 우리 편이라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도 모두 전 세계에 이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파워 게임의 하나로서 이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또 중국이 아주 거칠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아 지역 전체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 미국하고 중국이 외교적인 설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군사적으로도 정면 대치해서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가 높아지고 있어서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네. 오히려 긴장은 더 고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군사적 움직임은 지금 벌써 이제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이 끝나자마자 더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미사일 부대, 전투기, 항공모함, 그래서 대만을 6개 지역에서 지금 포위하는 그런 그 전략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6개 지역에서 뺀 그 대만 해협 이 한 군데가 아니라 6군데를 6개 지역을 그 포위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군사훈련을 육해공 합동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한 대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훈련을 지금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상당히 긴장시켰던 언급을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는 발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아주 서슴지 않아 왔거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침공설까지 나오고 시나리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을 또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뭐 중국도 그렇게 으름장만 놓는 또 무력 시위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아마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칠함대 이에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유일하게 항공모함 11척 가운데 한 척이 일본을 모항으로 삼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모항이 다 미국 내에 있지만은 요코스카에 모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 로널드 레이건 호입니다. 지금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에는 순양함 한 척, 고추감 2척, 또 핵잠수함 항공기 200여 대, 미군들이 한 13,000명이 정도 이렇게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항모 전투 그룹이 스트라이커 그룹이 지금 모두 이제 군함만 해도 4척이 지금 그쪽에 그 대만 해협 쪽으로 급파됐습니다. 또 F-35B 20대를 실은 그런 그 수륙양용 공격함 해병대 전함인데요. 이런 그 군사력을 급파를 해갖고 우선은 그 중국과 대만 간의 군 간의 어느 정도 우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의 중국과 대만의 우발 사태,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막 실제 뭐 실사격 훈련까지 중국이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대만 간과의 그 우발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태가 올 때 미군까지 지금 참전을 하느냐, 이 그러면 굉장히 판이 커지고 자칫하면은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만이 그 동맹국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그만큼 상당히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대결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입장이 좀 이게 참 묘해졌어요. 지금 동시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예전부터 미국은 항상 그런 딜레마에 이제 의심을 빠져서 그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예전에 뭐 항상 얘기한 것이 한반도와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미국이 대처할 수 있겠느냐. 네, 실제적으로 전략은 있거든요. 네.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동시 전쟁 수행 전략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반도라면 이제 북한이고, 중동하면은 뭐 이란이 될 수 있는데, 이란 예전엔 뭐 이라크가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란으로 바뀌었지만은 이게 한반도 중동 동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뭐 러시아와 중국까지 개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구나 뭐 핵전쟁까지 벌어진다 그러면은 뭐 지구 전체가 이제 공멸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만큼 예전하고는 뭐 상당히 그 미국이 재래식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군데 전쟁을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도전해 왔을 때 미국이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질 지금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로서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질주를 하다가 핸들을 틀어버리는, 낭떠러지 직전에 핸들을 틀어버릴 것만 그래도 바라고 있어야지. 네. 정말로 침몰해버린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느냐 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그냥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재래식 전쟁할 때 한반도와 중동의 동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 도전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군사적 충돌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더 이상 뭐 양쪽에 뭐 엄청난 그 핵무기를 갖고 있고 또 생화학 무기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누가 이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래도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 지구의 공멸을 그런 방대하는 그런 그 오백이력을 마지막 순간에는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밀리면 끝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나 마찬가지로 말싸움이든 기싸움이든 이런 치킨 게임에서도 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네. 미국은 말 그대로 아직도 엄청난 그 군사력을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모함 11척, 네. 중국은 2척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동시에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